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상만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과 이어지는 다음 두 편에서는 세계의 3대 진미로 일컬어지는 트러플, 푸아그라, 캐비어에 얽힌 역사를 따라서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러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푸아그라, 캐비어와 함께 세계의 3대 진미로 꼽히는 트러플은 잔황균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그 종류가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하지요. 독특한 향 때문에 더욱 유명한 트러플은 비싼 가격 때문에 보통 다른 재료에 섞어 요리의 향미를 증진하는 데 쓰입니다. 재배한 트러플은 늦은 가을 또는 겨울에 수확하며 한 송이가 100g 정도입니다. 한편 자연 상태의 트러플은 주로 떡갈나무 뿌리 주변의 땅 속에서 8 내지 30cm의 크기로 자라는데 진흙과 비슷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찾기는 어렵고 훈련된 돼지나 개의 후각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지요. 이전에는 트러플 찾기 능력이 뛰어난 암퇴지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수퇴지의 타액에서 나오는 페르몬향과 트러플의 향이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코로 땅을 헤집으면서 트러플을 파먹으려는 습성이 있어 요즘에는 트러플을 먹지도 않으며 땅을 후벼파지도 않는 개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땅 위의 흑진주라고도 불리는 트러플은 고혹적인 강한 향 때문에 시대와 지역을 넘어 인류를 매혹시켜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트러플을 처음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돼지가 땅속을 파헤쳐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을 본 농부가 땅을 파보았더니 그곳에 그윽한 향이 나는 버섯이 있었다. 농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것을 먹자 무려 13명이나 되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코스는 번개를 맞은 진흙 속의 물 때문에 트러플이 생긴다는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천둥번개가 강하게 치던 어느 날 신이 인간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트러플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영원한 건강을 제공한다고 믿고 치유 목적으로 애용했다고 합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트러플의 신비한 향과 맛에 이끌려 거위간 푸아그라에 싸서 먹는 것이 유행했다고 하지요. 이런 트러플도 중세에는 독특한 향기 때문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악마가 만들어낸 마녀의 음식인 트러플이 향기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의 암흑기가 지난 뒤 르네상스와 함께 트러플도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트러플을 유럽 최고의 진미라고 내세우며 재배에 힘을 쏟았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17세기가 되어 트러플은 유럽 전역에서 최음제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매일 트러플 가루를 넣은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당시에도 트러플은 매우 비싸서 귀족들이 저녁 식사 시에만 적은 양을 칠면조와 함께 가끔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이 트러플을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영국의 낭만 파시인 바이런은 트러플을 책상 위에 놓고 시를 썼다고 하며 이태리의 작곡가 로시니는 실수로 트러플 요리를 강물에 빠뜨린 후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자연산 트러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산지에 따라 맛과 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절대 강자는 프랑스산 블랙 트러플과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입니다. 여름에 수확하는 블랙 트러플은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남프랑스의 페리고르 지방의 이름을 따 페리고르 트러플이라 부를 정도로 이 지방의 수확량이 세계 수확량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더 진귀한 화이트 트러플의 주 생산 지역은 북부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입니다. 화이트 트러플은 블랙 트러플보다 커서 한 송이에 300 내지 500g 크기입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도 피칸 트러플 등 여러 종류의 트러플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트러플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 많은 농부들이 트러플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1808년 탈롱이란 남프랑스 사람이 떡갈나무 밑에 트러플에서 포자를 받아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1847년에는 루소라는 사람이 17에이커의 떡갈나무 숲에서
많은 양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데 성공했으며 1855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 이를 출품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자 석회질 토양과 건조하고 더운 기후가 재배 조건에 맞는 남프랑스에 재배붐이 불어 포도원이었던 많은 넓은 땅이 떡갈나무 숲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로써 19세기 말에는 생산량이 수백 톤에 달해 가격도 인하되고 일반인들도 쉽게 즐기는 음식 재료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전쟁으로 인해 경작지가 황폐화되어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자 트러플은 동경의 음식으로 다시 위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먹던 트러플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부자들이 특별한 경우에나 먹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어 프랑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량 생산 기법으로 재배가 이루어져 생산량이 매년 늘고 있으며 세계의 3대 진미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생 트러플은 견과류처럼 독특한 씹는 맛과 진한 향미가 있고 요리로 먹을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씹히는 맛이 있으며 향이 더 강렬해집니다. 트러플은 마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구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을 만큼 중독되는 면에서 마약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리 재료로서는 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가열하면 향이 빨리 날아가므로 수프, 파스타 등에 섞어 먹거나 스테이크와 구운 닭고기에 올리기도 하며 푸아그라 전체 요리에 첨가하기도 합니다. 또 싱싱한 상태로 판매되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옅은 소금물에 적신 상태로 팔리기도 합니다. 트러플을 섞어 만든 식재료로는 트러플 소금, 트러플 꿀, 트러플 오일, 트러플 보드카, 트러플 초콜릿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러플은 주로 생산 지역에서 경매로 팔리는데 상인들이나 세계의 부호, 셰프들과 관광객들까지 몰려 진풍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직접 살 엄두는 못 내지만 그 향을 맡아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지요.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최고급품은 500g에 10만 달러 이상의 고가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의 기록에 올라 있는 가장 큰 트러플은 크로아티아에서 발견된 1.31kg짜리 화이트 트러플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트러플은 2007년 3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된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로 마카오의 카지노를 소유한 홍콩 사람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계의 3대 진미 중 첫 번째로 트러플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푸아그라와 캐비어에 대한 이야기도 곧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